저에게는 샬롬 메이슨의 책이, 샬롬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이란 책이 충분히 살아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아들, 15살 아들, 13살 딸, 11살 딸 이렇게 사남매와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엄마 샬롯지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1월 달부터 깔깔마마님과 함께 샬롬 메이슨 북클럽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 홀수 달마다 이제 저희가 새로운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 1월 달에는 가정교육, 3월 달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5월 달은 지금 학교 교육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교육 학교에 제한된 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그 학교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 이제 그 부분에 나올 때 샬롬 메이슨 하면 사실 살아있는 책을 떼어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살아있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살아있는 책을 정말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샬롬 메이슨을 만나고 살아있는 책에 대한 어떤 어렴풋한 그림은 있었지만 뭔가 제가 명확하게 100% 이걸 이해했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는 진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 살아있는 책에 대해서 너무 빨리빨리 한 번에 막 이렇게 몇 번 안 돼서 이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다들 이해를 빨리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여나 저처럼 이해가 조금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샬롬 메이슨의 살아있는 책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살아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죽어있다는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죽어있다는 말의 반대말은 생명력이 느껴지죠. 어떤 저자가 쓴 글에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이제 샬롯이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책의 개념은 어떤 한 주제에 관해서 어떤 한 저자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쓴 거예요. 연구를 하고 쓴 책인데 대신에 이제 그 책이 어떤 기사 형식이기보다는 그런 문학적인 옷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죠. 이야기하기 형식을 빌려서 이제 쓰고 있는 책, 그런 책을 우리가 살아있는 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살아있는 책은 이번에 보니까 이제 샬롯이 이야기하는 게 두껍거나 얇거나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책의 두께와 상관없이 그 책을 쓴 사람의 사상이 어떤지, 그 이야기가 어떤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떤 한 정보나 어떤 한 개념, 이해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실 어떤 그 사람의 스토리나 생각, 그 경험, 이야기들이 덧붙여져서 우리가 듣게 되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잘 기억되는, 그리고 관심 있고 재미도 있죠. 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그 책을 읽었을 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지만 우리가 교과서로 얻는 지식과 그 한 주제를 살아있는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저자가 얼마나 많은 애정과 사랑과 또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적었는지를 우리가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표현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책을 만나는 건 그 사람을 만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오롯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그 책의 내용을 읽을 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대화를 하느냐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책을 만나느냐, 그 책을 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는 샬롬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이, 샬롬 메이슨 책이 살아있는 책일 수 있는데요. 왜냐면 샬롬 메이슨 책을 읽고 제가 홈스쿨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책을 읽다 보면 재밌고 감동이 함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고 정말 내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책이 저의 생각을,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래서 지금 홈스쿨링을 진행하고 있는 걸 봤을 때 저에게는 샬롬 메이슨의 책이, 샬롬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이란 책이 충분히 살아있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책이란 개념과 함께 온전한 책이라는 개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전한 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저자가 원래 쓴 그 책을 축약하지 않은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린이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유치부용, 유초등부용, 그 다음에 중고등부용, 청소년용 이렇게 나누면서 어떤 책을 축약을 많이 하잖아요. 내용을 줄여서. 근데 샬롯 메이슨은 축약하지 않은 온전한 책을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작가의 사상이 온전히 들어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작가는 아마 책을 썼을 때 이게 축약돼서 누군가가 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랬을 때 온전한 책을 아이에게 주어야 된다. 우리 어른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너무 두꺼운 책이야. 아이가 읽기 힘들 거야. 라든가 아니면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 아이가 이해할 때 너무 힘들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샬롯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충분히 그 앞뒤의 문맥이나 그리고 앞뒤 줄거리를 이제 유추해서 그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낼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아이에게 지적인 자극이 될 수 있다, 어휘력을 늘려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그때부터 거의 그 전에는 어린이 수준에 맞는 책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책을 구입할 때 온전한 책, 축약되지 않은 책을 구입하려고 이제 저의 소비 패턴, 도서 구입 소비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을 찾았다, 찾아야 된다.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사실 이제 온전한 책이야 뭐 완역본을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살아있는 책을 어떻게 찾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카렌 안드레올라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내용을 보면. 이제 만약에 어떤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이 부모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러면 그 자녀의 관심도 사로잡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아이들 성향 따라 다른 어떤 변수가 많죠. 모든 사람에게 100% 공통되게 해당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재밌다고 느끼는 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읽었을 때 재밌다고 느끼면 대체로 아이도 재밌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그 책을 구해서 자녀에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이제 책을 읽어주고 한 장, 두 장 정도를 충분히 이제 이렇게 읽어준 다음에 잠깐 멈췄을 때 자녀가 엄마 조금 더 읽어주세요, 재밌어요 라고 반응을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책이 틀림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전에 가정성서를 소개하고 나서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정성서를 이제 읽어줬더니 아이들이 엄마 제발 더 읽어주세요, 애원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정성서도 살아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 살아있는 책들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살아있는 책이 뭘까 하면 우리가 예시로 드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고전 문학이에요. 100여 년, 몇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아온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전 문학을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책, 대체적으로 살아있는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있는 책을 이야기하자면 이제 고전 문학, 그리고 기행문, 전기문,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어떤 열정적으로 쓴 어떤 책들. 그래서 그 책을 읽었을 때 우리의 사상에 어떤 감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상상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살아있는 책을 찾았다. 그랬을 때 그러면 살아있는 책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놀이와 공부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놀이는 그 어떤 책에서 이제 자극하는 어떤 문학적인 측면, 그런 상상력의 즐거움을 바로 놀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는 이제 우리가 나레이션, 이야기하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책에 등장하는 구절이나 어휘, 그 다음에 어떤 사실들을 인용하고 사건이나 과정에 필요한 사고훈련을 활용하고, 또 그런 책에서 다루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이제 그 아이의 자기의 언어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나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무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도 내가 아는 만큼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기가 그 살아있는 책에서 얻은 어떤 내용의 지식들을 엄마에게 또 형제에게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자기의 지식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야기하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아이에게 그것을 읽을 기회는 한 번만 있다는 걸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집중하지 않고 책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경우냐면, 다음에 또 읽으면 되지, 한 번 더 읽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다섯 번, 10번 더 읽으면 되지, 그런 여지를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한 번뿐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켰을 때 아이가 한 번에 집중해서 듣고 읽고 그것을 자기 언어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문학적인 옷을 입은 살아있는 책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우리가 교과서로 얻은 지식보다 조금 이렇게 내용이 방대해지겠죠. 이야기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그렇게 습득한 어떤 개념이나 지식은 결코 잊혀지지 않고 이 아이에게 온전한 지식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내용을 정리하면서 예전에 뽑아두었던 시카고 플랜, 존 스튜어트 밀 독서 방법, 고전 150권, 9년 동안 읽는 그런 커리큘럼의 책이 있는데, 그 목록을 보면서 내년부터 아이들이랑 같이 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에는 사실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렇게 또 살아있는 책을 찾아 떠나는 그런 책을 읽는 여정을 통해 더 배우고 싶다, 더 성장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주제든지 어느 때든지 상관없이 성경책과 살아있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 세계에 대해서, 세계에 관해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지, 그리고 책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어떤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재미있고 흥미있고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책들을 찾아주는 수고는 엄마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말들을 물가로 데려가는, 물을 먹여줄 수는 없지만 물가로 데려가는 어떤 수고, 도서관을 함께 가고 그 다음에 또 서점을 함께 가고 또 그런 책들을 함께 찾아보고 함께 읽고 또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는 수고들은 엄마에게 정말 필요한 수고인 것 같습니다. 샬롯 메이슨이 이제 어떤 성급하게 어떤 규칙이나 그리고 어떤 리스트를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홈스쿨링하고 이제 살아있는 책 할 때 왜 살아있는 책에 관한 북 리스트가 없을까? 그게 있으면 딱 그 책만 사면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샬롯 메이슨이 왜 커리큘럼을 남기지 않는지 그리고 북 리스트를 남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그런 큰 그림, 샬롯 메이슨이 이야기하는 큰 그림을 이제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런 살아있는 우리 가정에 맞는 그런 북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책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과 유익, 그 가운데서 배움의 어떤 즐거움들이 풍성하게 넘쳐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더 아이들과 그런 일상을 살기로 다짐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또 주어진 시간들 우리 충분히 누리고 더 성장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행복하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